노인 여성의 생일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아이들은 그 유언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쌀쌀한 바람이 속삭이는 가운데 20년 넘게 감춰졌던 비밀이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나 가족 전체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희는 작은 나무집 창가에 조용히 앉아 눈앞의 바다 풍경을 바라보고, 바위 해안에 부서지는 파도는 기억처럼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틀렸다. 그녀가 그 결정을 내린 지 20년이 지났고, 그 결정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의 삶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날의 순진한 아이들은 이제 강인하지만 상처로 가득 찬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숨겨온 거짓말. 윤희의 가느다란 손은 테이블 위에 유일하게 남은 가족 사진인 누렇게 변한 사진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속에는 젊은 엄마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행복의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10살밖에 안 됐던 큰아들 지우가 목을 끌어안고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에 윤희의 시선이 멈췄다. 이제 지우는 어른이 되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가장 먼저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그 사람이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오랫동안 감춰졌던 모든 비밀과 거짓말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윤희는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용기를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탈출구가 없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의 과거. 그녀가 수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의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그리고 결국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별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화사연TV에서 전해드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자, 편안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건강을 유지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그녀의 80번째 생일 파티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윤희. 몇 달 후, 그녀의 자녀들은 유언장을 읽었을 때 모두 충격을 받았고 기대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레이스 커튼 사이로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와 그녀의 거실을 비췄다. 최윤희. 백발에 피곤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을 가진 노부인은 천천히 방 안을 돌아다니며 베개를 조정하고 가족 사진이 선반에 가지런히 쌓여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윤희 80세가 된 그녀는 내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같은 지붕 아래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결단력 있는 손으로 전날 밤에 직접 만든 케이크에 80개의 양초를 켰습니다. 이는 그녀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내 사랑들, 그녀는 향수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고,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사진을 스크롤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우. 우아한 양복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닌 장남, 수입. 위에 최신 게시물에서 플래시와 찬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카카오톡, 태현. 시장을 변화시킨 최신 기술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석.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는 지혜가 가득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지닌 막내 아들. 윤희.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모두 함께 본 이후로 오랜만이었다. 아이들이 점차 자신의 삶과 직업에 뛰어들면서 가족 상봉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예전처럼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윤희 부엌으로 들어갔다. 갓 내린 커피와 토스트 향이 공간에 가득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심하게 포장된 선물 4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 손주들을 위해 그녀는 선물을 뜯는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상상하며 다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윤이 끊임없이 시계를 보고 창밖을 내다보며 집 앞에 아이들의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80개의 양초가 달린 케이크는 여전히 테이블 중앙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는데도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쩌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윤이 나는 희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벨이 1번, 2번, 3번 울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이 통화가 끝날 때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지우 엄마예요.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당신을 사랑해요. 수희. 내 딸아. 오고 있니? 케이크는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태현. 아들아. 괜찮니? 가능하면 다시 전화해 주세요. 민서. 내 작은 아들. 당신이 보고 싶어요. 오늘 꼭 뵙길 바랍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기 시작하여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윤이 여전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눈은 문을 열지도 않은 채 문을 쫓고 있었다. 마침내 오후 8시가 되자 진실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친 자녀들은 그녀의 80세 생일도 잊어버렸다.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윤이 완벽하게 정리된 집을 둘러보니 케이크는 손대지 않았고 선물은 개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늘 바친 모든 사랑과 헌신은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윤이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희 이모 생일 축하해요.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조카의 유쾌한 목소리. 소라 전화 반대편에서 전화가 울렸다. 윤희 안도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고마워요. 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소라. 평소처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민감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라도 있어? 목소리가 슬프게 들리네요. 그리고 그때 조카의 진심 어린 걱정에 화답하여 윤이 그녀의 마음속 모든 것이 터지는 것을 느꼈다.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온 말이 말야 소라 아이들의 부재로 인한 고통. 그녀가 느꼈던 외로움.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잊었는지에 대해. 소라 조용히 듣고 있던 그녀는 이모의 고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 윤이 말을 마친 후 전화 반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해줘. 소라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는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윤희는 조카의 말투에 놀라서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내 말 믿어요? 윤희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좋은, 소라, 내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줄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강해져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윤희 빈집을 둘러보며 생케이크, 추억 속에만 있던 가족 사진.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네, 소라. 준비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회색이었고 비도 하늘이 내 슬픔을 나눠준 듯 가늘게 내렸습니다. 윤희.
그녀가 주방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적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조카의 변함없는 눈빛과 마주쳤다. 소라. 좋은 아침이에요. 이모님, 소라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집에 들어갈 때 인사합니다. 우리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긴장감이 선명하게 보였다. 다시 설명해봐. 꼬마야. 이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니? 소라 그녀는 이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 충격을 받아야 하며 여러분은 그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존재에 감사하게 해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이모와 조카 딸은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소라 변호사인은 전날 밤 논의한 조건으로 가짜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윤이 그런 다음 한 아이에게 편지 4통을 썼습니다. 각 편지에는 그동안 그녀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사랑과 실망,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모님, 소라,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아이들에게 알리고 모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모는 그때까지 바닷가 작은 집에 머물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게 맞다. 고 말했다. 윤이 목이 꽉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안 되면 어떡하지? 소라? 아이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쩌지? 소라 이모를 꼭 안아주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모님. 저는 당신의 아이들이 여전히 깊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4명의 자녀가 윤희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끼친 고통과 세상을 뒤집어 놓을 계획을 잊어버린 채 삶을 계속합니다. 지우장남이 는 금융가에 있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남 시장 변동을 보여주는 화면에 눈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지우. 내 아내가 방금 전화해서 오늘 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할 것을 상기시켜 줬어요. 지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눈살을 찌푸렸다. 취소. 아시아 시장이 불안정해요. 여기 있어야 해요. 시내 다른 곳에서는 수입 둘째 딸이 는 최근 한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화보 촬영을 진행 중이다. 그녀의 조수가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입. 당신의 아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수입 눈을 굴리며 끊임없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쁘거든요. 태연 셋째 아들이 는 최신 장비와 프로토타입으로 둘러싸인 고급 기술 사무실에 있습니다. 개발 책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스. 새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말 내내 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태연 무관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라고 말해. 우리가 초과 수당을 지급할게. 결정적인. 민성 막내 아들이 는 소박한 아파트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그를 평온한 상태에서 끌어냈다. 전처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민서. 당신이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알지만 아이들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전화할 수 있나요? 민석 메시지를 오랫동안 응시한 후 전화기를 끄고 다시 명상을 시작하세요. 다음 날 아침. 4남매 모두 똑같은 가슴 아픈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라. 사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 죄송해요. 이모님. 윤이 어젯밤에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지만 충격은 똑같다. 지우 커피잔을 떨어뜨렸거나
중요한 서류를 흘렸거나 수입 화보 촬영 도중 무릎을 꿇은 그녀의 완벽한 메이크업은 눈물로 얼룩졌다. 태연 얼어붙은 그의 천재적인 정신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 그의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그를 온통 삼켜버릴 듯한 끝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네 형제 모두는 엄청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바쁜 삶을 잠시 보류해야 합니다. 장례식은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소라. 세 남매가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우울한 분위기가 감돈다. 어머니의 유언장을 읽어보니 어머니의 특별한 조건이 윤희 방 전체가 폭발하게 만듭니다. 지우 최저임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입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 없이 생활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겁이 납니다. 태연 기술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석 조용하고 예측할 수 없는 눈. 이건 미친 짓이야. 지우 일어나 말을 걸었다. 슈퍼마켓에서 투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소셜미디어가 없으면 한 달 동안 내 경력이 망가질 것입니다. 수입 외쳤다. 태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엄마는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결정적인. 민석, 보지 못하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세 명이 보더니 민석 당혹감과 원망이 섞인 눈으로 소라.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며 개입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할당된 작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산의 일부가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조건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남매는 각기 다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모두 감정의 폭풍에 휩싸였다. 계획 윤희 그녀의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다 옆 작은 집에서 윤희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녀의 마음은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대한 죄책감과 이 희생이 마침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분열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읽고 일주일은 남매들에 대한 많은 감정과 다툼으로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에 직면합니다. 지우 투자자인은 사무실에서 계산하고 예측하며 몇 시간을 보냅니다. 한 달 동안의 가난이 상속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내 아내 미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 어머니는 나에게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지우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피곤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미란. 그는 오늘날 자신이 가진 것을 달성하기 위해 평생을 일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미란, 어쩌면 그게 엄마가 내가 배우기를 바랐던 교훈이겠지. 그 동안에 수입 그의 호화로운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공황 발작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매니저 민호. 안심시키려고 자매님 수입 글쎄요. 이것을 주의 깊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돌아오면 이 경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입 그만하고 그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내 팬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민호, 물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질 것입니다. 그의 첨단 사무실에서는 태연 아직도 어머니의 상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비서인 지민이 커피를 가져왔다. 사장님. 아직 결정하셨나요? 태연, 지민아. 내가 이걸 의심하는 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나에게서 상사의 나약함에 놀랐는 부장님. 의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석 공원에 앉아 가족을 관찰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어느 날 오후 벤치에 앉아 있던 그의 발에 공이 굴러갔다. 한 어린 소년이 달려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삼촌, 공을 돌려주실 수 있나요? 민석 미소를 지으며 그 소년에게 공을 주고 그 소년이 부모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그리움과 후회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결정을 내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다시 모인 네 남매는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소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다. 그럼 결정하셨나요? 지우 그는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제가 이 일을 할게요. 수입.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어머니 덕분입니다. 잠시 망설인 끝에 태연, 나는 동의합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항상 나를 믿으십니다. 다들 돌아보며 민석.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라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우. 오전 8시에 이마트 슈퍼마켓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수입. 차가 당신을 데리러 와서 커뮤니티 농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태연. 제가 직접 뉴던 공립고등학교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직 민석. 민석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소라.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남매는 각자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직면하면서 임무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우 거울 앞에 서서 초조하게 슈퍼마켓 유니폼을 조정합니다. 내 아내. 미란. 뒤에서 그를 껴안고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입는 작은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자신이 수집한 전자기기들을 아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전화기를 끄고 서랍에 넣었다. 태연그는 좀처럼 입지 않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직장에 있는 팀원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곧 돌아올게요 라고 그는 약속했지만 그 말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 그런 다음 전처의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습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고 민석 간단히 말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 있나요? 바다 옆 작은 집에서. 윤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라. 아줌마. 승인됐어요. 계획이 진행 중이에요. 윤희 눈을 감으면 안도감과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이 그들이 자신을 찾고 나에게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라. 이모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느끼며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모. 그들은 그것을 모르더라도 당신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윤희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해안을 부드럽게 찰랑이는 모습은 가장 심오한 변화도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을 위한 묵념으로. 윤희 이 여정이 끝나면 그녀의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단결되어 재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날을 준비합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지고 있으며 하늘은 로즈골드 톤으로 물들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끝이자 가족 중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새로운 삶의 첫날은 폭풍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모든 형제자매 최에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직면하게 되고 교훈은 빠르게 습득됩니다. 지우 오전 7시 45분에 이마트 슈퍼마켓에 도착합니다.
슈퍼마켓 점장. 이름이 큰 남자 정호.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새내기이신가요?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는 게으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우 명령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익숙한 는 반응을 막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 사람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가서 정호 지시를 받기 위해. 아침은 혼란스러운 활동으로 지나갔습니다. 지우 거스름돈을 세는 것보다 블룸버그에 타이핑을 하는데 더 익숙한 그의 손은 이제 서투르고 느려졌지만 금전 등록기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고객의 초조한 눈빛과 동료들의 불편한 눈빛이 느껴졌다. 쉬는 시간에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지우 직원실에 앉으세요. 은발을 깔끔하게 묶은 나이든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소매업은 처음이지.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30년 동안 일했어요. 지우, 30년? 어떻게 견디셨나요? 안녕하세요. 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 그게 내 인생이야. 나는 고객들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이 일은 나에게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지우 하루 종일 그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수입 커뮤니티 농장으로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온 고급 승용차와 시골 풍경의 대비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굳은 살이 굳어진 손을 가진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혜진. 여기 매니저님. 여기서는 일찍 더러워지니까 작업복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그의 디자이너 부츠와 실크 셔츠를 보면서 패닉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나한테 맞는 옷이 있는지 모르겠어. 혜진 그녀를 위아래로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즉흥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세요. 처음 몇 시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시간입니다. 수입 농 메이크업과 화보 촬영에 익숙한. 이제 그녀는 땅에 무릎을 꿇고 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아야 한다. 가혹한 햇빛과 고된 노동으로 인해 그녀는 금방 지치고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는 동안 수입 방황함을 감추기 위해 휴대폰이 없으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듭니다. 이름이 젊은 여자인지 다가가서 다정하게 물었다. 농장 일이 처음이세요? 수입 갑자기 힘이 빠진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보이시죠? 은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어딘가에서 시작합니다. 손으로 심은 것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날 오후, 내가 돌보던 들판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수입 소셜 미디어의 그 어떤 좋아요도 그녀에게 준 적이 없는 이상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태연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뉴단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활력 넘치는 여성 교장 선생님 미연. 그에게 기쁨으로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조교를 환영합니다. 때마침 오늘은 5학년을 위한 특별 과학 수업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을 할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에 태연 그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아이들로 가득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일반적인 기술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지능과 기본 지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전염성 있는 흥분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연,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과와 아이들의 상상력만으로 중력의 개념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을 때
태연 그는 기술 개발자로서 초창기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에게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늘 중 많은 아이들은 어려운 가정 출신입니다. 그들 중 일부에게는 학교가 아이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태연 아이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고 그는 신중하게 말했다. 나에게서 때때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경청하는 귀와 열린 마음입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전자기기 없이 잠을 자려고 할 때 태연 그는 자신의 기술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 아이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는 달리 민석 특별한 작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다시 연결하겠다는 그의 결정에는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오랜 이별 끝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다. 당신의 큰 아들 진우 10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거리를 두고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어린 딸에 관해서는 유나 7.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의 기쁨의 순간과 혼란과 슬픔의 순간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저녁 식사 중에 알아서 민석 서툴게 준비하고 진우 드디어 폭발했다.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갑자기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침묵이 방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민석 세월의 무게를 느끼며 숨이 막힌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진우아, 큰 실수. 아버지는 떠나고 자신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미안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유나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남을 거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아빠? 민석 그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조심성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던 그의 전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저는 다시 시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도해보세요. 그날 밤 내 남매가 집에 있었을 때 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각자는 그날의 수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지우 돈 세다가 손이 아프다. 수입 손톱 밑의 흙과 일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가지고 태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득하고 민석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마음은 무겁지만 구원의 기회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 옆 작은 집에서 윤이 별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배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그녀가 바람에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빛 아래 가족 최 가장 어려운 교훈과 가장 깊은 발견이 아직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화해와 자기 발견의 길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형제자매들은 점점 더 새로운 현실에 빠져들고 정체성과 신념의 기초를 뒤흔드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우 한때 막강한 투자자였던 는 이제 슈퍼마켓에서 일하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선반 위에 캔을 정리하던 중 두 손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식 들었어? 재무관리자들이 또 일반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고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배를 때리는 것 같아서 지우. 이것이 사람들이 그를 값비싼 양복을 입은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인식하는 방식인가? 이 생각은 남은 근무 시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저녁, 유 원장의 일부였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앉아 지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명확한 대답 없이 큰 소리로 물었다. 커뮤니티 팜에서는 수입 그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육체 노동은 처음만큼 그녀를 지치게 하지 않지만 소셜미디어 팔로워들의 끊임없는 검증 부족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그녀의 자존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일을 하던 중 은지. 수입, 가끔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은지 이해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공유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말은 나에게 깨달음 같았어요. 수입. 그날 저녁. 그녀는 스크린의 빛을 피하고 별빛 아래 앉아 그녀 자신을 위한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일기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에 대해 태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열정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학교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도와주던 중 태연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보다는 명품 기기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시절을 항상 회상했습니다. 내 재능을 엉뚱한 데 썼지. 그는 수치심과 결심에 사로잡혀 혼자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태연 이 어린이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응용 프로그램 및 보조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로 페이지를 채우십시오. 그 동안에 민석 가족 화해의 격동적인 흐름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작은 승리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오후, 딸과 놀다가 윤화 공원에서 어린 소녀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나요? 민석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아이들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여정에서 그는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의 부재가 온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민석 전처인 한나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인정했습니다. 아이들과 나뿐만 아니라 엄마와도 모두와 함께. 한나의 약점에 놀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민석. 절대. 개인적인 깨달음에 직면했을 때 윤희 바닷가의 작은 집에서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의 무게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매일은 고통이지만 그녀는 이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변을 산책하던 중 윤희 늙은 어부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말했다. 윤희 그 말에 놀란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가족을 구하려고 해요. 어불은 현명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끔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나요? 그 질문은 윤희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그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재판의 달이 반쯤 지났을 때 그 집의 아이들은 최감정의 갈림길에 서기도 합니다. 각자는 자신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발견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지유. 집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남. 은행 앞에 멈춰 섰다. 잠시 동안 그는 숫자와 권력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세상은 아직도 그런 것인가? 수입.
농장의 작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몇 주 전의 여자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에 필터와 좋아요가 없는 그녀는 누구입니까? 카카오톡. 태연 그림과 학생들의 감사 편지에 둘러싸이는 자신이 이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민석. 그는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놓쳤던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네 형제 모두 함께 심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의지의 조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윤이 다시 포즈를 취합니다. 그들은 자기 발견과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다 옆 작은 집에서 윤이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녀의 손가락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한 게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아니면 내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걸까? 답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함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족 관계를 시험하게 될 시련과 계시가 닥쳐옵니다. 테스트할 때 윤이 셋째 주에 들어서면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우 한때 강력한 투자자였던 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서 일하던 중 이마트. 그는 노부인이 매니저와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장. 죄송합니다. 부인 김, 하지만 더 이상 빚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가게 규정이 아주 명확해요. 본장 아쉬운 설명. 지우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본 식품을 선반에 반납하기 시작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 곳으로 다가갔다. 본장.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지우 그녀에게 돌아와 김, 필요한 것을 가져가세요.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노부인은 놀랍고 감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아들아.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지우 잠을 못 자요.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도와주면서 느끼는 깊은 만족감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김근은 한때 금융계에서 피상적인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나요? 그 동안에 수입 농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큰 폭풍으로 인해 농업 창고 지붕에 물이 새어 수개월에 걸친 노동의 결과가 파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입 농작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적고 지늘게 뒤덮인 그녀는 동료들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몇 시간 후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입 웅덩이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고 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지워져 있었고 옷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녀가 온라인에 올린 그 어떤 사진보다 더 진실했다. 너도 알잖아. 그녀가 말했어요. 은지.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이건 아마도 내가 절대 찍지 않을 최고의 사진일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태연 각자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눈치를 챘다. 민재계의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인 는 슬프고 산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과 후 태연 그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가다. 민재. 괜찮나요?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족이 곧 쫓겨날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의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집세를 낼 돈이 부족했습니다. 전생에 태연 이 이야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재판의 규칙을 어기고 전화를 걸었다. 준호. 나야, 태연.
뭔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민재 우리 회사 중 한 곳으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았다. 태연.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태연 이야기를 통해 남자의 잠재력을 보았다. 민재 그에 대해 말해주세요. 당신 얼굴의 기쁨을 볼 때 민재 이튿날. 태연 그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민석 자신의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던 중 지웅 그의 큰 아들이 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을 긁었습니다. 민석 즉시 그녀에게 달려가 아이를 안고 위로해 주었다. 그 순간 그는 이것이 수년 만에 자녀들의 삶의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느꼈던 가장 많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민석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혜진. 그의 전처는 나는 바보였다. 혜진. 나는 항상 내 앞에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수년을 낭비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즉시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의 아이들이 합당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혜진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그러하다면 나도 기꺼이 노력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집에 있을 때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 윤이 점점 불안해지는 해변가의 집에서 그녀의 계획이 너무 멀리 갈까요? 그녀는 정말로 자녀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날 밤 윤이 해변을 따라 산책해보세요. 달빛이 파도를 비추고 바다 소리가 고대의 비밀을 속삭인다. 갑자기 윤이 익숙한 인물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즉 소라. 소라.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윤이 놀라서 물었다. 소라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줌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팀 윤이 큰 소리로 두드렸다. 무슨 일이야? 아이들은 괜찮나요? 소라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윤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야? 소라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유 원장과 재판에 대해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가 있습니다. 해안의 파도가 부딪힐 때 윤이 계시를 듣다. 소라. 그녀가 가족과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진실입니다. 그 순간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끝없는 바다 옆에서 윤희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녀가 시작한 여정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레이 게시 소라원인 윤희 그 충격은 쓰나미와 같았고 그녀가 가족과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말하다 윤희. 소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언은 진짜가 아닙니다. 나눌 만한 상속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희 세상이 멈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왜 그렇습니까? 소라 계속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자녀가 변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면 더 강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산, 문서, 조건을 모두 내가 구성했습니다. 윤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근처 바위에 기대어 비틀거리며 말했다. 왜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내 사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화와 돈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제 윤이 이 정보를 처리하고 소라 계속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모님. 내 아이들은 내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팀 윤이 잠시 뛰는 것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고였어요. 지우 슈퍼마켓에서 이모를 아는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최근 해변에서 이모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지우 행사를 종합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이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고, 그녀의 전체 계획과 좋은 의도가 해일 앞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변으로 향하는 길에는 네 남매가 집으로 돌아간다. 김차 안에서 조용히. 각 사람은 충격, 분노, 혼란, 그리고 놀랍게도 약간의 희망 등 감정의 폭풍우에 직면했습니다. 지우 운전자인은 가장 먼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엄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신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수입. 그 옆에 앉은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우리를 속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셨나요? 태연. 뒷좌석에 앉아 그녀 말이 맞아요. 한 달 전에는 우리는 같은 차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석 지금까지 침묵했던.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적인. 민석 엄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리를 하나로 묶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어떤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변가에 다가가면서 남매들은 지난 몇 주 동안의 개인적인 여행을 회상했습니다. 지우 그녀를 기억해 윤이. 그리고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그가 수년 동안 무시했던 세상에 눈을 뜨게 된 방법. 수입 농장의 폭풍을 기억하고 그녀가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태연 생각하다 지운 그리고 소년의 가족.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에게 다른 어떤 장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석 창밖을 내다보며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항상 그랬어야 했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하늘은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윤이 그리고 소라 해변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공기 중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지우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는 어머니에게 곧장 걸어가서 감동적인 포옹으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는 속삭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른 형제들도 하나 둘 껴안으며 그 주위에 원을 그리며 윤이. 눈물과 웃음. 사랑의 말이 파도 소리와 뒤섞여 있다. 마침내 그들이 헤어졌을 때 윤이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 아이들아 나도 미안하다. 나는 결코 너희를 속일 생각이 없었고 단지 너희가 진정 누구인지 기억해 주길 바랐을 뿐이다. 수입.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태연 엄마는 우리에게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 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 그녀의 손을 잡고 그리고 서로 당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라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마침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유산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룹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제들은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지우 진짜 웃음, 해방감, 행복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떤 돈보다 더 소중한 상속을 받은 것 같고 웃었다.
수입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진짜 자신을 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선물입니다. 태연,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민석. 어머니를 껴안으며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는 선물. 진짜 가족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해가 점점 하늘 높이 떠오르며 상봉한 가족들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치유할 것도 많고 재건할 것도 많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귀중한 것, 즉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희. 아이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함께 직면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장면을 바라보며 자신의 위험한 결정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 최 물질적인 부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연민, 연결의 재발견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함께 목조주택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바다는 가족 중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변화에 대한 조용한 증인으로서 영원한 움직임을 계속했습니다. 제주 해변에서 감동적인 재회를 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최 씨 가족은 윤희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치유와 재결합의 여정을 시작한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 윤희의 집은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로 분주하다. 갓 내린 커피와 토스트 향이 공간에 가득합니다. 윤희의 8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지만 이번에도 결석이나 마음의 상처는 없었다. 주방에서는 지우와 수진이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다. 캐주얼한 셔츠 위에 앞치마를 두른 지우는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고 수지는 신선한 과일을 자르고 있었다. 지우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마트에 다니던 시절이 왠지 그리워진다고 언니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그리고 값비싼 화장품 냄새보다 흙냄새와 식물 냄새를 더 좋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많죠. 라고 고개를 저었다. 거실에서는 태연 내 아이들과 놀아주기 민석. 그가 개발한 교육용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앱은 그의 학교에서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앱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훈이는 공부를 더 잘하고 있나요? 준서의 장남 민석. 진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태연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석. 인접한 소파에서 관찰됨 선익의 전처이자 이제 재회한 파트너 있는 미소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술 천재인 내 남동생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촌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라고 말했다. 선이 부드럽게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두 번째 기회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뒷마당에서는 윤희 그리고 소라 가족의 아침 식사를 위한 식탁을 준비하세요. 윤희 잠시 멈춰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소라 그녀가 멈춰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다. 윤희 그녀의 조카를 돌아보며 그녀의 눈은 행복한 눈물로 빛났습니다. 괜찮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 인생이 나에게 준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소라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테이블 세팅이 모두 끝났을 때 윤희 자녀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되돌아봅니다. 지우 직업을 포기했다. 서울 현재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의 경험은 돈의 가치와 정직한 노동에 대한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수입 그녀의 소셜미디어 존재감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셀카와 제품 홍보 대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그 어떤 추종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의미를 찾습니다. 태연 그는 자신의 기술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고 이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공립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접근 가능한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서 경험하세요. 새로운 새벽 기술을 통해 사회를 돕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민석. 그는 영적 탐구와 가족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부모를 위한 마음 챙김 코스를 이끌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배려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윤희 생각외로. 즉 김씨. 전 사장 지우 슈퍼마켓에서도 함께 강씨. 멘토 역할을 해주신 베테랑 계산원 지우. 환영, 윤희 기뻐하며 그들을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가족 김희재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점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연희 농장에서, 교장 공원 그리고 그 학교의 몇몇 학생들. 심지어 최씨. 고객 지우 슈퍼마켓에서 도와줬어요. 집은 웃음과 이야기. 새롭고 오래된 우정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뒷마당 테이블 주위에 모였을 때 지우 손에 와인잔을 들고 일어섰다. 가족, 친구, 그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은행 계좌의 숫자나 숫자로 측정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팔로워 수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 즉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입 계속해서 그녀는 진정한 부는 우리가 만드는 관계, 우리가 만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연, 그녀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개인적인 이득을 넘어서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민석 끝. 그리고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연민이 충만한 삶의 진정한 기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며 윤희 끝없는 자부심과 사랑으로 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아. 너희는 나의 가장 큰 보물이다. 너희가 단결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소라 잔을 들다. 가족을 위해 김. 두 번째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가족을 위해를 외치며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윤희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여행한 길은 예상치 못한 변화와 가슴 아픈 진실로 가득 차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고 가족이 재결합하고 행복하고 변화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모든 눈물, 매 순간 그 어떤 의심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들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시작한 실험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나 성취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주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고 상봉한 가족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감싸고 윤희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사랑과 이해, 함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장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웃음소리와 안경을 부딪히는 소리를 배경으로 김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배운 교훈으로 힘을 얻은 그들의 새로운 새벽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가장 귀중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힘으로 변화된 마음과 삶이었습니다. 실화사연 TV 이야기를 들으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채널 응원 댓글도 잊지 마세요.